본 내용은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결정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금융계의 정말 큰 변화들은요, 보통 아주 조용히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얘기해 볼 건 바로 그거예요. 금융 시스템 전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0과 1의 코드로 완전히 새로 쓰이고 있는 이 거대한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주식시장이 밤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365일, 24시간 내내 열려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맨날 듣는 그 장마감 벨소리가 아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이게 뭐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일까요? 공상과학 같다고요? 전혀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SK하이닉스나 엔비디아 같은 우리한테 익숙한 주식들 있잖아요. 이런 주식들한테는 이게 더 이상 만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완전히 새로운 금융세계에선 이게 현실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연중무휴 24시간 거래 가능. 아주 선명하게 딱 박혀 있죠. 물론 이 시장의 전체 규모를 보면 이게 아직 작네 싶을 수도 있어요. 전 세계 주식시장이 워낙 거대하니까요. 9억 4천만 달러 사실 작은 숫자죠.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에요. 바로 성장하는 속도입니다. 이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뭘 의미하겠어요? 기존 금융 시스템의 판이 바뀌는 그 근본적인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자, 그럼 대체 이 토큰화라는 게 왜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요? 핵심은 딱 하나, 바로 효율성입니다. 이 화면이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죠. 예전에는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면 실제 내 돈이 나가고 주식이 들어오기까지 이틀이나 걸렸잖아요. 그게 T+2 시스템인데 이게 T+0, 그러니까 거래하는 그 즉시 모든 게 끝나는 걸로 바뀝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땡 치면 닫히던 시장이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거고요. 한마디로 느리고 답답했던 아날로그 금융이 엄청나게 빠르고 완벽한 디지털 금융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새로운 금융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를 어떻게 만들 건지를 두고 경쟁하는 세계의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을 한번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거대한 금융혁명을 두고 세계가 크게 두 가지 길로 나뉘고 있거든요. 한쪽은 미국. 민간 기업들이 먼저 막 신기술로 길을 뚫고 나가면 정부가 뒤따라가면서 규칙을 만들어주는 방식이죠. 다른 한쪽은 한국. 정부가 먼저 나서서 튼튼한 고속도로부터 쫙 깔아놓고 자, 이제 이 위에서 안전하게 달려봐 하는 방식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럼 먼저 미국 모델부터 한번 자세히 파고 들어보죠. 이 방식은요, 이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혁신을 정부가 인정하고 오히려 그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미국의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단 달려, 길은 우리가 터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민간 기업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중요한 결제 수단으로 인정해주고 나스닥이나 뉴욕 증권거래소 같은 전통의 강자들이 이 새로운 게임에 직접 뛰어들게 만들죠. 그러면서 클래리티 액트 같은 법안으로 뭐가 합법이고 불법인지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없애주니까 거대 기관들이 안심하고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스닥과 뉴욕 증권거래소가 이 기술을 받아들인다는 건요. 이 토큰화라는 게 더 이상 일부 혁신가들의 실험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금융의 가장 중심부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자, 이제 시선을 한번 돌려서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한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자동차 경주를 하기 전에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국가가 직접 나서서 튼튼한 공공고속도로부터 짓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은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체계적인 전략을 쓰고 있어요. 처음부터 삼성전자 주식 같은 걸로 모험을 하는 대신에요. 미술품이나 음악 저작권 아니면 작은 건물 같은 새로운 자산들을 조각 투자하는 시장을 일종의 테스트베드, 그러니까 실험실처럼 활용하는 거죠. 여기서 시스템을 충분히 돌려보면서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완벽하게 검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주요 주식이나 채권으로 넘어가겠다는 아주 스마트한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한국형 시스템에서 쓰일 돈은 대체 뭘까요?
이 표가 그 미래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크게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CBDC. 이건 은행들끼리 최종적으로 돈을 주고받을 때 쓰는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돈이고요. 둘째,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 이게 바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가게에서 물건 살 때 쓸 디지털 현금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결하고 해외로 뻗어나가는 역할을 맡게 될 거고요. 각자 역할 분담이 아주 명확하죠. 그리고 이 엄청난 구상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험해보는 무대가 바로 한강 프로젝트입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예금 토큰이랑 CBDC가 결합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정말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해보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시도예요.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커피 한 잔 사는 걸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1단계. 제가 예금 토큰으로 커피값을 냅니다. 그럼 2단계. 제 스마트폰 지갑에서 카페 사장님 지갑으로 토큰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넘어가죠. 그리고 3, 4단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요. 제 은행과 사장님 은행이 중앙은행이 만든 CBDC 시스템을 통해서 이 거래를 실시간으로 정산하면서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끝내는 겁니다. 어때요? 복잡한 개념이 확 와닿으시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미국이랑 한국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 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던 금융시장의 규칙 자체가 바뀌는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대한 전환입니다. 주식시장의 마감벨이 사라지고요. 이틀씩이나 걸리던 정산 시스템은 이제 박물관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경도 시간도 없는 진짜 24시간 돌아가는 글로벌 시장이 열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들뜰 수만은 없어요. 항상 새로운 기회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위험이 따라오거든요. 이 새로운 지도를 안전하게 보려면 이 위험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째, 거래 상대방 위험. 내가 산 토큰이 진짜 주식이랑 연결되는 건 맞는지, 그 실제 주식은 누가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꼭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유동성 파편화. 거래소가 너무 많이 생겨서 거래량이 뿔뿔이 흩어지면 오히려 내가 원할 때 팔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셋째, 모든 걸 자동화해주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프로그램 코드에 만약 버그라도 있으면 정말 상상도 못할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예측하기 힘든 것, 바로 정부의 규제가 하룻밤 사이에 확 바뀔 수 있다는 위험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산과 돈이 더 이상 종이나 실물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코드가 되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지난 수백 년간 신뢰를 쌓아온 거대한 은행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감정 없이 수학적으로만 돌아가는 코드 그 자체일까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금융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일 겁니다.